안녕하세요.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.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.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. 타란티노 감독의 이제 장고, 분노의 추적자라는 영화인데, 뭐 원래로 치면은 장고라는 그 영화가 뭐 1980년인가 뭐 어쨌든 되게 오래된 영화라고 해요. 그 영화랑 사실 이름만 따왔지 거의 상관이 없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. IMDb 사이트 가가지고 한번 장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입니다. 쿠엔틴 타란티노는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의 호불호가 진짜 극명하죠. 뭐 개인적으로는 꽤 좋아하는 감독인데 제 주변에서도 일단 좀 피가 너무 노골적으로 튀어서 그런가 싫어하시는 분들은 꽤 싫어합니다. 하지만 이제 이 특유의 뭔가 업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짜친다 그러죠. 묘하게 그 짜치는 듯한 그 느낌의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감독은 드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영화 보다가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는 목화에 피 튀는 장면으로 이제 찾아봤는데, 이 영화에서 오우삼 감독하면 저희가 비둘기 날아가는 씬을 되게 시그니처로 뽑잖아요. 전 개인적으로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의 시그니처는 뭔가 피 튀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. 피를 무슨 케찹 뿌리듯이 막 팍팍 튀게 해가지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곤 하는데, 특히 이제 킬빌에서는 흰 눈밭에 피가 뿌려지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선 흰 목화밭에 뿌려지고, 그 다음에 뭐 헤이트풀 여기서도 뭐 아닌 것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눈밭 위에서도, 그러니까 흰 아무것도 없는 흰 설원에 피 뿌려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다라는, 오히려 이렇게 피가 날리는 장면이 이 감독의 시그니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장고는 근데 다른 쿠엔틴 타란티노 작품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감독 작품에 그 검은 화면에 자막으로 뭐 챕터 1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장면들이 킬빌도 그랬고 헤이트풀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, 이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중간에 미시시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막이 확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, 그 블랙에 자막을 띄워가지고 장을 나누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. 그런 것들도 조금 독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이 영화 색감하면 떠오르는 게 확 있을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앞서서 제가 했던 영화들, 뭐 영웅이나 베이비 드라이버나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어떤 색감이 도드라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. 이 영화는 어떤 색감이 도드라져 라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. 이 감독은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단색조에서 개조가 풍부하게 보이도록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?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쓴 것 같아요. 제가 컬러 팔레트를 켜봤습니다. 컬러 팔레트는 계속 소개시켜 드리지만, 그 오픈 FX에 보시면 리졸브 FX 제너레이터에 그 컬러 팔레트라고 있어요. 유료 버전, 무료 버전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딱 얹어 보시면 지금처럼 이미지 전체에 사용한 색감, 뭐 밝은데 중간 어두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된 색깔들을 찍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.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이런 장면도 그렇고요, 뭐 밖에서 나오는 장면들도 대체로 이런 실내 장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전체적으로 하나의 색조가 쭉 도드라지는 느낌입니다. 우리가 색상 대비라고 그러잖아요. 뭐 빨간색과 파란색이 부딪힌다든가, 그 다음에 뭐 보색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뭐 노랑과 파랑이 막 부딪힌다든가, 이런 장면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요. 뭐 최근에 블록버스터 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렌지 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렌지와 틸이라는 거의 뭐 보색에 가까운 색깔들이 막 빵빵 부딪히면서 이미지에서 색상 대비를 되게 보여주잖아요. 근데 이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색상 대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런 것들이 되게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 같아요. 유사배색이라는 표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유사배색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비슷한 색상 안에서 밝기나 채도 조절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유사배색의 최대 장점은 이미지가 되게 조화로워 보인다.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 어디 튀는 데가 없죠. 딱히 뭐 도드라지는 데가 없어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되게 조화롭고,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차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.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배색이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분한 배색을 왜 썼을까 고민을 해봤는데, 이 영화는 차분한 배색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해요. 후반부나 중반부나 이제 중간에 액션 씬들 있잖아요. 피 엄청 튀고 막
폭발하고 나중에는 그런 강렬한 장면들이 막 때려박히는 상황에서 이런 채도들이 막 색상들이 다 개별이에요. 막 갑자기 여기는 파란색이었다가 이 여자분 옷은 막 완전 초록색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빵빵 터지고 막 액션까지 나와.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. 보기에 너무 많은 정보를 때려박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액션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배색에서는 좀 안전한 것들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유사 배색 같은 거 어떻게 쓸까 되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. 개인적으로 그 color.adobe.com에 보시면 이런 컬러 휠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들 조합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제공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 유사 배색 있고 뭐 단색 있고 삼각형도 있고 보색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색을 사용하는 컬러 스킴이라고 그러죠.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것들을 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탐색해 보시면 다른 분들이 올리신 어떤 컬러 배색 같은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서 내가 이미지 색깔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디자인적인 속성이 좀 강해서 영상에서는 이런 강렬한 색을 바로 쓰기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따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 전체에서 어떤 색상 대비를 사용하지 않기만 했냐? 근데 그건 아닌데 되게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들 브리틀 형제들 죽이러 갈 때 한정으로 약간 이런 전체적으로 따뜻한 이미지거든요. 전체적으로 노란색이나 뭐 어떤 밤색이나 이런 채도 낮은 녹색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혼자 파란색 옷을 탁 입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한번 켜볼까요? 다른 것들보다 벡터 스코프 놓고 보시는 게 제일 차이가 크겠죠. 보통 앞서서 기타 다른 색깔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벡터 스코프들이 몰려있는 편이에요. 대체로 이런 장면도 그렇고 어떤 보색으로 쫙 찢어진다라는 느낌들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반면에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 훅 찢어지죠. 이 색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변에 비해서 채도가 높은 파란색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블루와 사이안의 사이쯤 있는 색인데요. 이거를 영화에서 왜 이런 색을 썼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전에 스스로 옷을 골라도 된다라고 하거든요. 이 장고가 슐츠한테 부추를 받고 나서 님 도대체 나를 왜 도와줬니? 뭐 이러면서 너 나랑 일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어떤 주체성을 받게 되거든요. 옷 고를 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니까 옷도 네가 직접 골라 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때 직접 골랐을 때 고른 옷이 이런 강렬한 파란색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네가 스스로 이 옷을 골라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튀는 옷을 입는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장고가 가진 주체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근데 이거 영화 비하인드 씬 뭐 이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 장면 이렇게 파란 옷을 입는 장면에서 그 토머스 게인즈버러라고 하는 화가의 파란 옷을 입은 소년이라는 그 작품을 좀 참고했다고 해요. 이 그림입니다. 파란 옷을 입었죠.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어린 소년인데 엄청 당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. 요런 이미지를 좀 따오지 않았을까. 1770년작으로 되어 있는데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번에는 한번 밝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 영화 밝기를 보면서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. 보시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면들은 좀 예외지만 대비를 되게 높게 쓰는 장면들이 꽤 많아요. 웨이브폼 보시면 굉장히 밝은 데부터 어두운 데까지 쭉 찢어져 있어서 굉장히 이제 높은 대비들을 보여주는 편이죠. 비교적 이런 데만 해도. 그래서 대비가 높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액션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어떤 갈등 상황은 아니잖아요. 장고가 너 뭐 우리 그 일 같은 거를 어떻게 해볼래?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비교적 이 둘이 있을 때는 늘 괜찮은 이제 분위기의 장면들이었으니까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제가 리프트를 조금 올리고 안 되겠다. 꺼져 있구나. 제가 클립으로 돌아와 볼게요. 클립으로 돌아와서 뭐 리프트를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감마 값을 좀 더 들고 하이라이트 게인을 좀 낮춰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만들어 봤어요. 아마 액션 영화에는 이런 느낌보다는 원본에 강한 대비가 훨씬 더 어울린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.
뭐 지금 여기서도 되게 장고가 되게 박력 있게 어떤 망토를 확 뒤집어 던져버리고 되게 주체성을 찾아가는 이런 장면인데,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비를 낮추기 위해 감마 값을 많이 올려본다면, 뭐 밝은데 좀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이 장면에 비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디테일은 더 잘 보이죠. 소위 뭐 몸 좋은 이 근육의 이 디테일 같은 거는 대비를 낮췄을 때 훨씬 더 잘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, 오히려 대비가 높아져서 이런 데 디테일이 조금 묻히더라도 강렬한 대비가 어떤 액션 장르에 필요한 강렬함을 제공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. 이 영화 보시면 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냥 단순히 대비가 높은 거는 아니고요. 대비가 높아서 블랙들이 이제 뭉쳐요.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폈을 때에 비해서 이런 어두운 데들이 뭉치잖아요. 특히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게 뭉쳐가지고 거의 디테일들이 표현이 안 되곤 하는데, 디테일이 안 보일 정도로 뭉쳐 놓는다 하더라도 그 블랙이 0에 닿아 있지 않습니다. 지금 여기 0에 이제 하얀 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이 영화가 이제 그 위아래 렛터박스가 있어서 이 렛터박스가 블랙이 되는 거고요. 이미지상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웨이브폼 상에 거의 32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올라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. 이 영화의 디테일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뭉쳐놨을지언정 이 부분이 0에 닿지 않아요. 거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32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로 올라가 있죠.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,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어차피 디테일이 없는 거 그냥 0까지 낮춰버리면 어때? 이러고 0까지 이렇게 낮춰버립니다. 사실 전후 대비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. 이렇게 없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들어줬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의 어떤 블랙의 컨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보시면 되게 디테일, 진짜 이런데 뭐 디테일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.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0까지 닿아 있는 것들은 되게 보기 힘듭니다. 이 영화 전체에서 0에 닿아 있는 것들은, 그림들은 생각보다 보기 힘들어요. 이런데도 요 뭐 말궁둥이 이쪽은 아예 디테일이 없는데도 0에 닿아 있지 않죠.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, 이런 영화는 이렇게 표현하더라. 그러니까 꼭 블랙이 0에 닿아 있지 않더라도 블랙처럼 보일 수 있구나 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영화 좀 특이한 건 화이트예요.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영화들, 뭐 베이비 드라이버나 허나 이런 영화들은 되게 강박적으로 90% 정도의 최대 밝기를 맞췄거든요. 하다못해 막 노출 오버가 돼서 잘리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1023에 닿지 않고 900 정도 선으로 맞춰놨었어요. 이 영화에서는 밝기를 진짜 마음대로 씁니다. 굉장히 90% 넘어서 1023에 거의 닿도록 하는 장면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. 지금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있죠. 실제로 뭐 사실상 디테일이 없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런 부분들도 영화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1023에 닿지 않고 한 900 정도 선까지, 대략 한 이 정도 선까지 낮춰놓기도 하거든요. 영화 같은 경우는. 근데 이런 강렬한 밝기 표현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거침없이 아주 높은 데까지 썼습니다.